수강 규칙이 있죠. 이번 수강하는 거는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이 GTQ라는 것은 실기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중에 실기를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해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라는 폴더 안에 GTQ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할 것.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셔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시험 볼 때는 내 자리에 해당되는 세팅이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험자의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1번이면 1 하고 끝내야 되는데 1번 하고 번자를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타자 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중에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할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꺼지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금자 단위가 있어요. 근데 저희 GTQ 시험 안에서는 모든 과정이 전체가 다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서체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아리얼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지 모드는 RGB 8비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해상도는 72픽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20년 7월 25일 포토샵 3급 D형의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기본 합성과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잘 소화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잘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앞전에 있는 이렇게 기본 유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열게 되면 이렇게 프리페어런스의 제너럴에서 해당되는 규격이 제대로 맞는지 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2번 문제를 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트에 가셔서 여기를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72로 되어 있는지 해상도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누르십니다. 물론 이 타입에서 해당되는 게 다 부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환경 설정을 안 맞춰 놓게 되면 해당되는 것들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환경 설정까지 끝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간에 문제를 2번이나 3번으로 건너뛰어서 시작하실 때에도 맨 앞에 있던 환경 설정은 똑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가장 좋은 팁은 예제가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눈으로 먼저 판단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병으로 되어 있는 그림과 꽃을 넣어서 하나의 화면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죠?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뉴에서 해당되는 캔버스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캔버스를 생성하실 때는 가로폭, 세로폭에 대한 모양들을 설정을 하시는데 자, 캔버스의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픽셀로 바꿔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캔버스는 400에 600으로 설정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리졸루션은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8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캔버스가 생성이 되면 이 상태에서 파일에 가셔가지고 캔버스를 저장하십니다. 그래서 세이브 에즈, 최초로 저장할 때는 세이브 에즈로 뜨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장 위치는 문서가 아니죠. GTQ라고 써 있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수험번호, 그 다음에 성명, 대시, 문제 2번이니까 2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십니다. 캔버스는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뜰 거고요. 다 떴으면 이렇게 생겨 있겠죠. 여기 위에다가 3급 2번, 3급 2.jpg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복사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 가서 캔버스 2번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릴 때는 이미지란 폴더 안에 들어있으니까 GTQ 밑에 이미지란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3급 2.jpg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거는 정답이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지금 하얗게 환하게 보이는 여기가 지금 불러온 창이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해서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W 눌러서 창을 닫은 다음에 답안지가 작성되는 창으로 이동을 하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규격을 조절해야 되니까 컨트롤 T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순서적으로 계속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A 누르셨으니까 반전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W 하시면 창이 닫아져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복사한 것이 나타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서 창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해당되는 창이 적절하게 뜨도록 하는데, 문제는 원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결과물이 병이 일부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크기 조절하실 때 그것을 맞춰서 조절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쯤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답안지와 얼마나 근접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어플라이 버튼이 V표가 상단에 있을 건데 저처럼 이렇게 창을 닫아 놓게 되면 잘 모르니까 엔터 버튼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플라이는 어디 있냐면 화면을 이렇게 펼쳤을 때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플라이 버튼이니까 이렇게 눌러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글씨는 시험 볼 때는 안 나타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이름을 음료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에 아까 하얀 종이는 백그라운드였고 지금 그림을 가져왔기 때문에 레이어 1 하고 뜨는데, 레이어 1을 더블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음료라고 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료라고 치고 엔터 버튼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음료의 이미지와 크기, 위치를 조절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조절을 다 끝낸 상태이죠. 이번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jpg에서 말린 꽃을 선택하여 음료 레이어 위에 복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가 커서가 음료 쪽에 가 있으면 그 위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레이어층이 생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자, 파일에 가셔서 열기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3급 3번에 해당하는 말린 꽃을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말린 꽃의 이 부분을 따야 되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꽃의 바깥쪽을 먼저 따서 안쪽을 선택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글씨가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제가 우선 글씨를 먼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지워 주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다가 선택을 취소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Deselect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글씨 부분, 그림이 있는 부분에 글씨를 먼저 지워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워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지워졌으면, 자, 이제는 자,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시험지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지가 있을 경우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의 결과물을 보니까 이 꽃의 모양을 따서 이쪽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물론 여기 방법 중에 툴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라쏘 툴을 사용해서 일일이 따도 됩니다. 자,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따도 되고요. 자, 물론 패스를 사용하는 펜을 통해서 따도 됩니다. 근데 더 쉽게 하려면 여기에 특별히 어떤 기능을 쓰라고 안 했을 때는 쉽게 따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매직 완드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직봉이라고 하는 툴인데요. 자, 이걸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하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하얀 부분, 이미지 중에 하얀 부분을 모두 다 읽어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얀 부분을 모두 다 읽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빈 곳을 선택하시면 이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깥에 반전되어 있으니까 흰 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답안지처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읽어야 되니까 반대를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I 버튼을 눌러주면 안쪽에 있는 툴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W, V, T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W. 자, 이렇게 하면 물어보죠. 지금 이미지 형태가 바뀌었는데 저장할까요? 뭐 저장 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레이어 위에다, 음료 레이어 위에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와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층이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의 규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우선은 좌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꽃의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좌우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메뉴 중에 자, 이미지에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트랜스폼이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플립 홀리젠탈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좌우를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근데 어플라이 하기에는 아직 미진해요. 왜냐하면 꽃이 좌우로 규격도 조절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규격과 함께 이 위치 회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전할 때는 모서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좌우로 화살표가 뜰 때 이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방향을 우선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신 다음에 규격을 더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이미지의 가운데 부분을 누르셔서 화살표를 가지고 같이 끌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 이미지와 근접하게끔 위치도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와 근접하게 놓고 꽃들의 위치도 바꾼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거나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답안지보다 이 병이 중간에 있는 병이 이렇게 멀리 있다는 것은 음료에 가셔서 음료라는 레이어에 가셔서 컨트롤 T 버튼을 누르셔서 이 그림이 좌우 폭으로 이렇게 조금 더 조절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으니까 조금 더 잘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에 가셔서 자, 꽃을 다시 한번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십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어플라이 버튼, V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상단에 있는 V 또는 엔터 버튼 눌러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6번 보면 레이어 이름을 말린 꽃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 1이라고 써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말린 꽃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엔터. 그러면 포토샵에 말린 꽃이라고 하는 레이어 층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에 7번 출력 형태와 같이 말린 꽃의 이미지와 크기를 조절하십니다. 저희는 다 했죠. 2번에 8번 보니까 말린 꽃 이미지에 다음과 같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섀도우와 그 다음에 크록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오른쪽 아래 레이어 패널 안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을 누르셔 가지고 저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물론 뭐 이너 섀도우라고 써 있으니까 이너 섀도우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창이 뜨게 되면 자, 이 부분의 레이어 스타일이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기본적으로 레이어 스타일이 다른 것들이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조건 외의 것들은 다 부위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근데 그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중에 이너 섀도우라고 써 있는 곳에 가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75%로 적용하고 그다음 앵글 값을 120으로 조절해 달랍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에 있는 부분도 5로 조절하시면 된다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조절을 값을 바꾸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대로 놓고 OK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초크하고 사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초크하고 사이즈도 맞는지 조절이 됐으면 OK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주십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 나면 말린 꽃 밑부분에 이펙트라고 해서 이너 섀도우 기능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해당되는 것들을 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9번에 봤더니 출력 형태와 같이 이렇게 글씨를 써주세요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T자를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healthy drink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healthy 드링크. 한번 타자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오타가 없이 작성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헬스 드링크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에 있는 규격이 헬스 드링크라고 써 있는 자리에 보니까 아리얼 값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글씨를 쭉 가셔서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많이 내려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자, 아리얼 값으로 작성을 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귤러 타입으로 정한 다음에 글씨의 크기는 50. 자, 그 다음에 여기 글씨 색깔은 336666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Set the Text Color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색깔을 조절하는 자리이니까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 샵 버튼 있죠. 샵이라고 써 있는 자리에 336666 하고 작성을 해서 해당되는 글씨를 적용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 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T 버튼을 누르셔서 저 모양 헬스 드링크라는 글씨의 모양을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이 어떤 것을 작성하는 게 더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눌러 보시는 거예요. 이 모양이 답안지하고 똑같은지. 자, 이 모양인 것 같아요. fish라고 써 있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죠.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시고 글씨를 이렇게 원하는 위치까지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하시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 오른쪽 아래 레이어 패널 밑에 쪽 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FX라고 써 있는 곳을 눌러서 작성을 하십니다. 물론 저 위에 상단의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눌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에 보시면 스트로크이라고 있어요. 스트로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사이즈를 3, 그 다음에 컬러라고, 여기가 컬러죠. 그래서 컬러라고 써 있는 곳에 F를 6개 해서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적용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답안지처럼 해당되는 답이 다 작성이 된 것 같죠? 저장을 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SD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이 저장 조건을 따라가지 마시고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결과물이 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왼쪽에 출력 형태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지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조건에 보시면 레이어 이름들을 바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흰 종이였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레이어 이름을 음료라고 쓰라고 했었는데 그걸 썼는지, 그다음에 음료 레이어 위에 말린 꽃이라고 써 있는 레이어 이름이 써 있는지, 그다음에 글씨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T 타입의 글씨가 헬시 드링크라고 써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펙트가 조절이 되어 있는지, 이 정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 똑같이 되어 있으면 저장을 출력 형태와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을 한번 더 하십니다. 파일에 가서 아까 저장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PSD는 마지막 단계까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왼쪽에 보시면 조건 안에 보시면 파일 저장 규칙에 JPG하고 PSD를 다시 한번 바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Save As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JPG 형식으로 해서 포맷 형식을 바꿔주십니다. JPG 형식으로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파일 이름은 아까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 상태로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저장.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퀄리티가 8 이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적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이렇게 떠 있지만 JPG 형식의 파일도 저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PSD 형식의 규칙으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미지를 지금 결과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이거에 10분의 1로 줄여달라는 얘기니까 메뉴 중에 이미지에 가셔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라고 써 있는 곳에 가십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400에 600 픽셀로 되어 있는 것을 40에 60으로 해서 10분의 1 규격으로 줄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PSD로 저장을 하십니다. 저장. 그러면 최종의 단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의 형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GTQ에 가보시면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1번부터 푸신 분들은 1번, 2번 해서 4개가 나타났을 거고, 2번의 문제만 풀었을 때는 2번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2가지 형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 답안 제출,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전송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볼까? 하고 열었더니 이렇게 작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미지 사이즈가 아까 여기 다시 풀어보려고 400에 600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내가 아까 400에 600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 하면서 이렇게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아까 10분의 1로 줄여서 이미지를 저장했기 때문에 400에 600으로 늘리게 되면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원래 편집할 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다시 편집할 땐 이렇게 깨진 상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서 뭔가의 작업을 더 하시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최종 이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일 때 문제를 최종 마감을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지시 조건에 맞춰서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오른쪽에 레이어 층들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층 확인하시고 나서 최종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조건처럼 JPG 형식과 PSD 형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중간에 뭐 편집하다가 바꾸고 하려면 작업이
어려우니까 이 상태에서 파일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세이브 에즈로 해서 JPG로 조건으로 바꿔서 저장하시고, 또 하나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PSD에 10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을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했는지. 그럴 때는 이 단계에서 파일 이름을 한 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은 팁이니까 시험 볼 때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다가 내가 이 문제를 다 못 풀었어,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더 풀 거야 라고 생각이 될 때 이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파일에 가서 원본을 다시 한번 파일 이름 옆에다가 원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원본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2번에 대한 원본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바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일을 불러서 원본 있는 거 말고 답안지 작성하는 PSD를 다시 한번 불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아까 이미 다 저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작은 상태 10분의 1의 규격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되겠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편집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스텝 백워드라고 써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텝을 앞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기능들을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JPG 저장하시고 PSD 형식으로 줄여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2020년 7월 25일자 포토샵 3급 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뼈 때리는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잘 틀리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다 보면 긴장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을 제대로 안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실 때 나는 정말 100% 완벽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나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